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0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첫 수어통역 인터넷 생중계 방송. 부천시의회 의장 김동희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열었다. 부천시의회는 본회의 개최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 방청 신청도 받지 않았으며 본회의장 방역, 참석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희 의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국이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으며 심각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늑장 대응, 소급 대응보다 선제적 과잉 대응이 낫다는 방침에 공감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차 본회의는 제2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권 2019 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권 시정 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2019 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회는 박정산 시의원, 대표위원, 김영옥 세무사, 이동수 세무사, 김인호 세무사, 김태산, 전직 공무원 5명이 선임됐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오는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총 28명의 의원 중 반수가 넘는 15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였으며 이 중 5명이 구두 질문하였고 10명은 서면 질문으로 대신했다. 특히 이번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수어통역 방송 서비스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의 생방송을 통해 본회의 진행 과정이 모두 수어통역으로 전달되며 앞으로 본회의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재시청할 수 있게 된다. 수어통역사 홍은주, 부천시 수어통역센터, 시는 청각장애인들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어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26건으로 조례안 19건, 일반안 7건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부천시 식품위생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부천시가 관내 식품위생 분야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부천시 보건소의 일반 진료, 보건증 발급 등의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이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 또한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하여 갱신하여야 하는 기존 영업자나 종사자의 경우도 기간 만료일이 2월 17일 이후라면 만료 시점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식품위생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위생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소 외에도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 취급 시 종사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장, 손잡이, 조리기구를 수시로 살균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성남시 상대원 1-3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도내 처음. 성남시는 산업단지가 인접한 중원구 상대원 1동과 3동 주거밀집지역 0.845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3월 4일 지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주민건강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구역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기는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이다. 시는 다음 달 말부터 연간 추진 계획에 따라 이곳 주민을 위한 성남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지원 사업을 편다. 구역 내 대1중원초등학교를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미세먼지 클린학교로 지정 운영한다. 성남시 미세먼지 생활환경 현장 파수꾼 11명을 2곳 학교에 파견해 공기청정기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실내외 공기질 모니터링, 학생 대상 미세먼지 예방 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초미세먼지 실내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인 스마트 에어 샤워도 각 초교 중앙현관에 시범 설치한다. 미세먼지 알림이 신호등을 구역 내 곳에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상대원 3동 지역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된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우선 투입하고 어린이집 37곳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인근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차량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이들 사업의 효과 진단과 맞춤형 지원 사업 지속 발굴을 위해 민관산 공동협의 제도 구성 운영한다. 성남시가 이번에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상대원 1-3동은 어린이집 37곳,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노인복지시설 11곳 등 모두 52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있는 인구 3만 5천여 명의 주거밀집지역이다. 일 떨어진 곳엔 일반산업단지, 성남 하이테크밸리, 가 위치해 레미콘 공장 2곳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89곳이 가동 중이다.
이 영향으로 상대원 1, 3동 지역은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물결표 사인 26/2로 측정됐다. 지난해 기준 성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3/,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4.8/다. 부천시 영유아 감염 예방 위해 어린이집 휴원 연장. 부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어린이집 휴원 기간은 3월 8일까지였으나 3월 22일까지로 연장한다.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제공하며 외부인 출입 제한, 실내 소독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학교 휴교 및 보육시설 휴원에 따라 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 가정에 우선적으로 유휴 돌봄 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시는 당초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오전 8시부터 시작하여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휴원이 길어짐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민이 걱정 없는 안전한 부천을 만들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고등지구 341번 시내버스 투입. 성남시는 수정 고등지구에 오는 3월 6일부터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노선인 시내버스 341번을 투입한다. 오는 3월 9일부턴 101번 시내버스도 고등지구를 경유한다. 성남시는 공공민간 분양주택 건설로 고등지구에 지난해 8월 2,300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4월 민간 분양주택 600가구가 추가 입주해 이같이 2개 버스 노선을 확충하기로 했다. 확충 노선 가운데 341번 시내버스는 기존 운중동 물결표 쌓인 야타벽 운행 노선을 성남시청 물결표 쌓인 고등지구까지 연장했다. 6대이던 시내버스 대수는 8대로 늘렸다. 고등지구에 사는 예비 중학생들이 인근 분당 야탑중학교로 배정받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341번 시내버스는 연장 구간을 포함해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특화 노선이다. 버스회사와 협의로 노선을 신설 변경하는 대신 버스회사의 적자분은 시 예산으로 전액 보전해준다. 101번 시내버스는 기존 오리역 물결표 쌓인 판교역 물결표 쌓인 수서역 물결표 쌓인 잠실역 운행 노선 중간에 고등지구 경로를 추가했다. 고등지구 상하행 8곳 정류장에서 승차할 수 있어 분당 판교권이나 수서 잠실권으로 이동이 편해진다. 이로써 고등지구를 운행하는 노선은 시내버스 101번, 341번을 포함해 시내버스 357번, 마을버스 11-1번과 66번 등 모두 5개 노선으로 늘게 됐다.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고등지구 노선 확충으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분당 서울 방면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개발지역의 노선을 지속 확충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없는 교통복지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산업진흥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 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4월 2일까지 모집한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데스밸리에 빠질 수 있는 업력 3에서 7년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을 위해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업성장 지원사업이다. 금년도는 사업화 지원, 성장 촉진, 글로벌 연계 등 3개 분야에서 총 1,300여 개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3에서 7년차 기업에게 한 개사당 최대 3억 원, R&D 자금 연계 시 최대 7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 촉진 프로그램은 창업 3에서 7년차 기업의 성장을 위해 유통, 수출, 제품 개선, 상장 촉진 등 분야별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부천산업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는 CJ 연계 유통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창업기업의 CJ그룹 유통채널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인 부천산업진흥원은 사업화와 성장 촉진 프로그램 외에도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으로 수출기업화, 커머스 스케일업, 제품 고도화,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외 중 고교 신입생 교복비 최대 30만원 지급. 성남시는 3월 2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관외 중 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760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학교를 통해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원받는 관내 중 고등학교 신입생과 달리 경기도교육청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다. 올해 무상 교복 혜택을 받는 성남시 소재 중 고등학교 또는 성남시 거주 신입생은 모두 18,143명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4억 4,800만원, 도교육청 도비 39억 5,400만원 포함이다.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무상 교복은 성남시가 2016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처음 시작한 이후 지원 방식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점차 대상을 확대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부천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금은 부천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하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 항목은 8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해당하며 최대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공제회 청구센터, 지역번호 02-6900-22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부천시 365 안전센터장은 부천시민 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